인도라는 나라가 바라보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인도를 우리가 볼 때 인도는 상대주의적이고 이론론적이고 가변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네.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인도의 지리적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세계방식, 세계관 자체가 굳이 하나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코스트를 들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좋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네네. 인도는 오랫동안 작은 나라들로 문화법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됐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찢어져 있는 상태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옆에 있는 국가 혹은 상대방이 더 큰 국가 얘들하고 어떻게 내가 먹어야 되고 어떻게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산의대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인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가 부족하다. 예. 사실은 뭐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도를 다시 다른 면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이건 사실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오늘 편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도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뭐 옛날 이제 비동맹 시절 때 잠깐 이제 있다가 되게 잊혀진 나라처럼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인도의 이 대외 관계, 국제 사회에서의 인도의 행보를 보면 막 어지러울 정도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중국이랑도 잘 지내다가 또 싸우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하고도 또 잘 지내고, 또 어떨 때는 또 러시아하고도 또 뭐 그럭저럭 지내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세계가 무슨 이제 그 세계화는 끝났고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간다. 뭐 그러는데 인도는 전혀 그런 데 관련되지 않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도대체 인도라는 나라가 바라보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거냐. 오늘은 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인도를 우리가 볼 때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지만 너무 인도를 뭐 명상과 사색과 요가 뭐 이런 것은 이런 나라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류시화가 말한 이런 나라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많이 극복이 많이 많이 됐어요. 됐죠. 거의 예, 많이 예.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극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인도는 상대주의적이고 이론론적이고 가변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네.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인도의 지리적 환경이 매우 어렵고, 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지리적 환경이.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세계방식, 세계관 자체가 굳이 하나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파라솔 밑으로 집어넣어서 너무 많은 코스트를 들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좋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네네. 인도는 오랫동안 작은 나라들로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사회가 됐지만, 네네. 문화법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됐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찢어져 있는 상태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그러니까 왕조든 뭐 술탄조든 국가가 옆에 있는 국가 혹은 상대방이 더 큰 국가, 센 놈, 네. 나하고 약한 놈, 얘들하고 어떻게 내가 조지고 어떻게 내가 먹어야 되고 어떻게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네. 다르마, 아르타, 까마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에 관한 론서가 있어요. 론서? 예, 론서. 그러니까 다르마 샤스트라, 다르마 수트라하고 샤스트라가 이제 전 이 말이니까 법전할 때 전. 예, 그러니까 네네네. 다르마를 법으로 번역하면 법전이 있겠죠. 네네. 법 혹은 법론이 있겠죠. 법론. 예. 아르타 샤스트라. 그러면은 아르타는 실리라고 그랬어요. 예. 뭐 실리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이론 체계들이 다 있다. 예. 그다음에 까마는 수트라니까
까마수트라. 그게 카마수트라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목시아는 뭐 그런 것은 없죠.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는 네네. 거니까. 그리고 이거 원래 요 급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넣어주는 거니까. 이제 이 세 개가 중요한데 네네. 사람들이 인도 하면은 주로 다르마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는 이 아르타입니다. 아르타. 진리를 찾아서. 예. 그래서 인도의 최초의 어마어마한 게 큰 제국,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거기 정도까지 영토를 지배를 하고 남쪽으로 있는데 다 하고 남쪽 끝에 조금 남겨놓고 예. 그 정도를 하나의 그 황제의 통치권 아래 놓은 나라가 이제 마우리아거든요. 마우리아. 짠드라곱다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일을 했는데 네. 짠드라곱다 마우리아를 그렇게 통일하게 만든 최측근 참모 중에 참모가 까우틸리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까우틸리아. 네, 까우틸리아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짜나키아라고도 하고 뭐 비슈누굽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까우틸리아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아르타 샤스트라예요. 아르타 샤스트라. 그러니까 실리론이라는 거예요. 실리론. 진리론. 예, 그러니까 그 실리론이 뭐냐면 국가는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방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막 이런 겁니다. 전략서군요. 국가 전략서. 예. 근데 그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비교 연구가 많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순자하고 중국에 비교한 어떤 사람은 한비자하고 비교한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마키아벨리 프린스하고 비교를 군주론하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예. 너무너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 1500년 정도가 한 1600, 700년 정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르졌습니까? 훨씬 1600, 700. 기원전 4세기니까요. 그 정도 빠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작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만달라라고 하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고 이게 이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국가면 나하고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적이다. 무조건 적이에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적이다. 네. 그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은 그거는 내 친구다. 네. 내 친구로 삼아야 된다. 네네. 그 다음에는 중립인 사람이 있다. 네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양 사이드로 가고 있는 사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세면 굴복하고. 상대방이 세면 일단 굴복한다. 전쟁에서 18패에서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아야 된다. 일단 살아남고 약하면 무조건 밟고. 상대방의 동맹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야 되고 상대방은 끊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주든지 간에 나하고 조공관계를 만들어서 동맹을 구해야 되고 그 무엇이든 그 수단은 의미 없다. 수단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는다. 이거 따지지 않는다.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간첩 특히 인도가 그 마우리아 아쇼카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첩보망을 고도의 첩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첩보 옛날하고 치면 이제 대사를 파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라도 파견하고 무슨 저쪽에 이제 서아시아 그리스 다 파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에서는 실제로 간첩이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 파견, 간첩, 그 다음에 주술사, 미신, 무당,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통제하는 감독관, 이런 것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해서 나라를 운영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실리론 그 자체군요. 그대로예요.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어김없이 잡아야 되고. 그래, 밟아야 되고.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까우틸리아의 아르타샤스트라가 실제로는 인도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도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네루가 비동맹. 비동맹 했잖아요. 그렇죠. 반둥에서 이제 말이 사실은 비동맹이라고 하기에는 친소죠, 친소. 그렇죠.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비동맹이라고 했지만 소련하고 훨씬 가까워요. 그렇죠. 예. 예. 반제국주의적인 요소들이 있고 예, 예. 친소적인 요소들이 좀 강한. 예. 그래서 그렇게 비동맹을 한 그 개념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달라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센 두 세력이 있으면 예. 가운데에서 작은 애들을 동맹을 맺어서 이쪽에서 뜯고 이쪽에서 뜯고 뜯어야 된다. 예. 그게 현명하게 살 길이지 네. 어느 한쪽으로 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누가 더 유리하지? 해서 이쪽이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몰빵을 딱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보면 예. 어지러울 정도로 인도의 태도가 그러니까요. 교수님 인도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어때요? 그러면 글쎄 그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중적이에요. 국경선에서는 막 서로 이제 또 싸우는데 또 묘하게 또 서로 이제 화기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옛날식으로 이제 그렇죠. 냉병기를 써가지고 막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양국 또 정상들이나 예. 또 그 외상들은 또 만나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잘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휴대폰 불태우기도 하는데 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인도에다가 또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고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중국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뭐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10년 있다가 그냥 밀고 내려온 거니까. 예, 주민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밀고 내려온 건 뭐 인도는 싸움으로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네루가 그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학자들이 뭐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루가 제대로 외교를 못했다. 근데 그 과도한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인도적으로 풀었으면 그렇게 안 풀었다. 그 쓸데없는 그 오바를 해서 박살이 나가지고 꼭 분위기상으로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델리까지 곧 그렇죠. 그런 피지를 취하다가 모택동이 그냥 이제 빠져준 아이고 거죠. 놔두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다는데. 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그 중국 물건 그때는 중국 물건이 많이 없었지만 중국 식당들이 전부 이름이 일본 식당으로 이름 바뀌어요. 그러면 나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냐? 네. 중국 식당 전부 폐쇄예요, 폐쇄. 그렇죠. 다 때려 부수고 보면은 쫓아내고 했겠죠. 보면은.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름만 바꿔요. 이름만 후지야. 그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안에 하는 것은 전부 중국 음식 그대로 해요.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보면. 눈 가리고 아웅.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을 너무너무 천연덕스럽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번에도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네네. 뭐 약자 편을 왜 들어 우리가 약자 편을 들어서 얻는 게 뭐지? 그러니까 약자라는 게 뭐야? 뭐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약자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기존의 뭔가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얻을 이득이 제일 뭐지? 를 그렇죠. 먼저 딱 따져보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게 내가 기억이 이제 정확히 모르겠 2000년대 초일 것 같은데 리비아의 카다피가 반군을 학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토가 이제 개입을 했죠. 들어가잖아요. 이게 소위 이제 반전 평화운동 쪽에서 그럼 어떻게 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학살을 한다.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걸 놔둬야 되냐. 그러면은 그럼 남의 나라에 우리가 나토 편을 들어야 되냐. 남의 나라 침공했는데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사실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전 평화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는 못하지만 나토가 가서 일단 평화 단계는 정도, 그러니까 종전 정도, 뭐 휴전 정도까지는 해놓고 더 이상 못 죽이게 하고 반군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무기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찬성한다.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래. 인도 같으면 어떻게 했냐.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실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실리를. 사실 정말 제일 실리 취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예요. 그걸 러시아산 석유 막 그냥 그건 뭐 얼마나 싸게 헐값으로 들여오죠. 그다음에 석탄도 들여오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금융 제재 때문에 이제 거래가 어렵다면 인도은행이 얼마든지 해주겠다. 공개적으로 막 야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싶은데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포지션이다.
네팔 국경 봉쇄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예, 예. 그게 2015년인가. 예, 몇 년 전에 이제 그 네팔을 완전히 네팔이 이제 내륙국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인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인도가 이제 봉쇄해 버렸죠 보면은. 네팔이 헌법이 없는 나라거든요. 헌법이.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 이제 국왕이 국왕이 이제 무너지고 집단 이제 이제 사살 사건이 있어. 이제 무너지고 이제 공산 반군이 거의 차지하다가 이거 투표로 들어가자 해서 이제 투표해서 이제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헌법을 만드는데 인도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쪽으로 헌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들이 내가 종주국인데 내 나와바리에 있는 내 종주국인 저것들이 왜 저래 해가지고 그게 인도적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국경 봉쇄. 우리는 국경 봉쇄 하라는 적 없어. 우리는 하라는 적 없어. 근데 국경 봉쇄가 되는데 뭐. 말로는 안 하지만 실제 말로는 안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첩자를 보내든, 그러니까 마데시라고 이제 그 따라이 지역에 있는 네팔 남부에 있는 실질적으로 문화권은 이제 인도 예, 비하르 유피 네네네네. 그쪽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거기는 살록 지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쪽 사람들하고 실제로 뭐 비자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니까 영향을 해서 그렇게 뒤에서 사주하고 쑤시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것들을 내가 찍어 눌러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네.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인도의 경제력, 경제 규모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 한 몸 지키기도 되게 벅차 보이는 이제 이럴 때가 많은데 아프리카의 무슨 이제 여러 섬나라 그 인도양 접한 나라에 대해서도 인도가 무슨 지원도 해주고 가서 이제 때마트 되면은 이제 수상이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인도인 디아스포라가 많으니까 또 그게 또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인도라는 나라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힘이 이렇게 크면 그때 맞춰서 조금씩 넓어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인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은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파키스탄하고 관계를 보면 예. 천지 원수죠 보면은. 천지 원수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남북한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파키스탄이 2008년도에는 문바이 앞바다로 해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를 파견해가지고 세상에 남의 나라 호텔에 무장에 해가지고 완전히 뭐 초토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수치스러운. 그건 뭐 영화도 아니고 이런 때가 있으면 전쟁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해버렸는데 자기 나라 제1 경제 수도를 들어와서 호텔을 점령을 해가지고 다 싸주게 해버렸는데 그러면 전쟁 나는 거죠. 그렇죠. 안 나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안 나요. 전쟁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끊임없이 그걸 따진다. 그럼요. 전쟁에서 뭐 할래? 이거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해라. 테러리스트 기지 폭파하고. 네. 지난번에도 모디가 서저리 스트라이크라고 합니까? 그 부분만 미리 이야기를 해서 고기만 우리 때린다. 니들 오버하지 마라. 요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냐. 이것도 안 하고 지나가리. 딱 요것만 오려서 때릴 테니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먼트 몇 개 나오고 그냥 많은 거죠. 서로 이제 말풍선만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공습해서 이제 다 초토화를 시키는데 인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는 다른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낙살 반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낙살라이트라고 한 영어로 잘못 들어봤습니다. 낙살발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시킴. 시킴. 그다음에 웨스트 벵갈. 소속은 웨스트 벵갈이에요. 웨스트 벵갈 맨 끝. 그다음에 시킴, 중국. 저기 또 하나가 아루나철 프라데시인가? 뭐 하여간 그쪽 해가지고 4개 주가 3개 주가의 국경이 이렇게 시킴은 인도지만 뭐 네팔도 깨든 하여간 무지 복잡한데요. 히말라야 산록이거든요. 거기에서 70년대부터 마오 반군들이
지금까지도 근데 그 일파가 예. 네팔에 가서 혁명을 성공을 한 거거든요. 공산주의 혁명. 예. 그것도 마오이스트들이에요. 그렇죠. 마오이스트죠.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쪽이 또 산간지대로 해가지고 오디시아로 내려와서 텔랑가나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를 툭 하면 점령하고 선거 때만 점령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려는 무장 세력이에요. 네네. 가만 놔두잖아요. 하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걸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냐 우리가 다 죽일 수도 없고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히말라야 산록에 그거 다 숨어버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풀었다는 미국같이 안 푼다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미국은 다 가서 공습을 해서 초토화를 시키지만 네. 결국엔 못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문제라는 걸 알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게 뭐지? 이득이 뭐지? 부족 사회라는 게 있는데 네네. 될 수 없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마오이스트들이 전체 국토의 80%를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예, 차지해놓고도 무력 점령 포기하고 투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총으로 해서 무력 점령을 해서 하면 뭐 할 거냐? 결국에 저 많은 지주들, 봉건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협조되겠냐, 저 사람들이.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언제까지 총으로만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인도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본질적으로 실익을 그럼요. 해서 봉건 사회가 아주 굳건하게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인도는 지주제가 지주제는 이제 없지만 거의 실질적인 이제 지주가 네네.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인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는 줄 건 주고 주고. 받을 건 받고 이 관계 주고받고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막 뭐 실리고 뭐 다 상관없어. 나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제 이런 거는 인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자존심, 민족적 국가적 자존심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말풍선에 가깝고 실제로 저 밑에 지금 수면 하에서는 뭔가 지금 네. 오리 백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뭐 이를테면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지금은 뭐 중국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편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인도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렇죠. 최대 이익을 보겠다. 사실은 되게 부러운 포지션인데 보면. 그렇죠. 예. 인도라는 나라는 여러 작은 세력들의 관계를 유지해서 만든 나라기 때문에 제1원칙이 연방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흔들지 않고 흔들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연방제.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됐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인도가 언제 망했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영국한테 망한 것은 따지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벵갈이 이제 넘어간 것은 벵갈 반구 그쪽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인도인데 그게 이제 100년 동안 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복속이 되기도 많이 복속이 되지만 한 4분의 1 정도 인구 영토별로는 한 2, 3분의 1 정도 되는 영토는 다 프린슬리 스테이트 토후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토후국이 인도가 독립을 할 때 565개란 말이에요. 1949년 47년 독립했을 때 565개란 말이에요. 뭐 다 독립국인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우리는 아쇼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독립국이 아닌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인도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이제 말씀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좋은 관계를 주고받고 해서 연방제로 만든단 말이에요. 연방제로 이제 만드는데 그 내부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 바로 바깥에 소위 남아시아 8개국은 또 패권 국가예요. 그렇죠. 인도가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서로 어떤 좋게 지내자.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초토화 혹은 뭐 이렇게 다 섬멸을 해버리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 반해서 놔두거든요. 그냥 놔둬요. 결국은 그 우리의 관계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의 관계다. 이렇게 놔두는 게 우리가 제일 이익이다. 근데 그 도가 지나치면 그러면 이제 초토화를 시키는 거다. 섬멸하는 거다. 그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 게 인디라 간디가 소위 그 블루스타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아무리트사르 시크교 황금 사원을 이제
무기 몰고 초토화. 예, 예. 그게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은 이건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초토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하고 끊임없는 그 전쟁과 갈등 속에 있잖아요. 예. 파키스탄하고 직접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 뭐 별로 그 분위기보다는 거의 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막 양쪽 다 핵무기 보유국이니까 막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했던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1971년도에 네. 인도는 방글라데시하고 네네네. 방글라데시가 지금 사이가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좋은 거거든요. 독립시켜줬으니까 이제. 네, 그것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 벵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종교가 소프트하고 마일드해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다르다. 그래서 우리 벵갈 이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웨스트 벵갈하고 동파키스탄하고 예. 사이가 좋아요. 근데 펀잡은 이슬람 성격이 아주 강해요.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 지금의 그러니까 예. 펀잡이 인도에도 펀잡이 있고 파키스탄에도 펀잡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테러리스트의 원상이 이슬람 성격이 강하니까 영국 시대 때부터 거기다가 사우디가 돈 대줘가지고 그 마드라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전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그래서 좀 더 근본주의가 더 세고 이제 방글라데시 좀 약하고 그래서 동파키스탄을 인디라 간디가 쑤셔서 자기가 정치적 위기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야 전쟁해 이 사람들아 전쟁해 니 다 죽이잖아. 근데 실제로 다 죽였거든요. 독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와가지고 다 죽였죠 보면은. 뭐 특히 지식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해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성동격서적 전법이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하고 싸워가지고 인디라가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치.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뭐 줄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줄래? 인도 사람들은 뭐 줄래?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쪽이 힘이 세고 내가 힘이 약해. 그러면 내가 쓱 물러나는 건 아니고 또 그 와중에서도 뭔가를 그러면 내가 챙길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라고 어떻게 보면 끊긴 것도 아니고 손을 떼는 것도 아니고 그 애중간한 애매모호한 관계로 이제 끌고 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인도를 얼마나 모르냐면 그때가 막 90년 초나 될 것 같은데 인도하고 한국하고 본격적으로 좀 교류를 갖자. 93년 뭐 인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개방에 나서고 이제 그때도 사실은 폼만 나섰지 뭐 실제로는 버티고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로는 2003년 정도부터 이제 개방이 이제 완전히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초 같은데 인도하고 한국 툭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이제 무슨 어드레스를 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고 당신들은 뭘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이제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저렴한 뭐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 뭐 가지고 있냐. 그래서 테레비 만드는 거 이 사람들아 우리 인공위성 띄운 나라야. 그렇죠. 그걸 기술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지. 사실 뭐 화성 탐사선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보낸 나라가 사실 인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도의 자존심 설사 그게 막 갖고 있더라도 엄청난 대국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인도의 아주 영악한 니들하고 뭐 줄래? 그러면 우리가 기술 줄게 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한테 명백한 이득이 이거야. 그걸 보여줘야 돼. 그걸 보여주고 같이 가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바라보는 세상은 철저한 내가 유리한 딜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건 내 패권 국가로서 완전 깡패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군요. 보면은 만만한 주변한테는 몸뚱이를 들고 휘두르고 뭐 세계 다 똑같겠죠. 뭐. 근데 이제 인도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기도 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네. 더 교묘하고 가변적이다. 네네. 예.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요즘에 이제 뭐 인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미래다, 앞으로 이제 잘 될 거다, 좋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궁금한 거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미래,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은 그런 패권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때그때 맞춰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일반화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네. 많은 유권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미 세계 제국 다 완성을 한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올라 있어요. 아, 그래요? 모디 모디 때문에 모디가 이제 힌두 민족주의를 예. 계속해서 하고 지금 모디가 지금 뻥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이제 선거 지금 2019년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2년 남은 것 2년 남은 것 같은데 그럼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워낙에 뻥을 많이 쳐놔가지고 이미 인도 많은 분들한테는 인도는 이제 세계 넘버원이 이미 된. 뭐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도 경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GDP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당장에 인도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국가적 자원보다는 양파값이 중요한데 양파값하고 기름값, 식용유값이 중요한데 그걸로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건데 자꾸 저렇게 뻥을 친다 하는 이제 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도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아편하고 비슷해요. 힌두 민족주의라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부심, 과도한 자부심, 인도답지 않은 이런 게 있을 거고 지식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현실론. 예. 중국에는 미칠 수가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줄타기에 그런 것을 해서 나가면 진짜로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해요. 주로 그 사람들은 뭐 옛날부터 뭐 21세기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1980년대, 90년대. 80년,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기업인들한테 인도에 진출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do's and don't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 자존심 좀 건드리지 마라. 우리 같이 그렇게 그냥 그 뭐랄까 야만적으로 이코노믹 애니멀 식으로는 안 사는 나라니까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돈 줄게.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이 매우 강한 나라로서 상당한 보랏빛 희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현실일지 아니면 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밝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이 교수님과 쭉 말씀을 나눠보면 인도라는 나라는 역시 자국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가치와 그리고 아까 참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국가라는 어떤 그 인도라는 지역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어떤 덩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것을 가는 거는 뭐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도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최측근 동맹이 돼서 중국과 맞설 거야. 이거는 그거는 이제 인도한테 명백한 이득이 있을 때 미국이 정말 제공해 주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확실할 때 잠깐 그럴 수는 잠시 그럴 수는 있으나 그 이득을 손에 쥐고 나면 다시 또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게 인도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나치하고 손 잡는 것도 가능하다. 옛날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많은 비판을 안 받아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건데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적을 제외한 누구하고도 내가 참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게 인도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인도를 봐야지 인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이상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스리랑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에도 이해를 못하는 게 또 스리랑카 케이스예요. 그게 뭐냐면 따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인도 제일 남쪽에 끝에. 동남쪽에 이제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영국 시대 때 많이 이주 노동자로서 스리랑카로 건너가 거의 섬이 붙어 있을 정도로 꼭 느낌상으로는 좀 헤엄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연결돼 있었다면 뭐 지오로지컬로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대륙에 이제 붙어 있었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가까운데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했다면 옛날에 실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안 건너오고 살죠. 누구나 이주 노동자들은 잘 살아요. 그 나라에 가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스리랑카가 못 살게 되면서 우리 저 다른 나라에서 화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화교 재산 전부 다 뺏어버리듯이 예. 그 타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타밀족 이렇게 자꾸 알려지니까 영어로 S가 붙은 것은 꼭 종족 족속의 의미도 있지만 그냥 그쪽 사람들 동네 사람들. 예, 사람들을 할 때 S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밀스 하면 타밀 사람들을 타밀 동네, 타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뭐 타밀족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종족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계속 이제 엘람 호랑이 테러리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저 하니까 못 당해내요. 스리랑카 정부가 네네. 라지브 간디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군대 좀 파견을 해달라. 예, 예. 그러니까 라지브 간디가 군대 파견을 해가지고 다 싹 쓸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니 타밀 사람들이 너희- 인도 너희-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 그리고 스리랑카는 저 외국이고 종교도 다르고 불교고. 그러니까 타밀 사람들은 니들이 말하는 힌두교고 또 인도 사람들이고 지금도 다 그 친척들도 왕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저 조선족 비슷한 그런 건데 예.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서 군대를 파견해서 쓸어버리냐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은 그걸로 해서 관계를 안 맺거든요. 지금 국가 대 국가가 중요하지. 아, 이때는 또 국가 대 국가다. 국가 대 국가죠. 국가의 일은 국가 대 국가라는 거예요. 그게 저게 우리 조선족이든 뭐든 그게 저 무슨 상관이 있냐 저게. 스리랑카가 자관 이상하게 뒤집어지면 우리한테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고 내 하수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게 낫고 비록 우리 핏줄이지만 네. 내 하수인 정권을 피곤하게 하는 놈은 죽여.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싹 죽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 라지브 간디가 이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정권 실각을 했어요. 실각했죠. 그래 이제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야당 운동을 하고 이제 타밀을 갔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라지브 간디 인도 사람 다 온 건데 타밀 이제 엘람 호랑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건너왔거나 예. 타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서 자살폭탄, 예, 폭살을. 자살폭탄을 예. 해서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뭐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라지브 간디가 죽거든요. 그렇죠. 간디 이 혈통이 이제 뭐 끊겼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도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같은 인도 사람인데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했느냐지. 왜 우리가 같은 인도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그때는 또 핏줄이죠. 핏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같은 한민족인데. 우리도 우리 조선족이고 다 우리 우리 선조들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후손들인데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좀 강하게 좀 하는 편이고 그쪽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적에서는 국가가 더 우선 중심이고요. 내 실이익이 우선 중심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좋은 이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오늘은 이제 인도가 바라보는 세계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우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유니버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도가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하고는 정말 또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인도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교수님 모시고 좀 더 재밌는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